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세종고속도로, 그 다음에 화성시의 제2 외곽을 하다가 왜 벼랑간에 뚱땅지같이 그린벨트냐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화성시의 발전 축이라고 그런 거는 제2 외곽순환도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봉, 매송, 봉담이다라고 우리는 그린벨트를 저걸 축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걸 갖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왜하나 하실 텐데 요거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갖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이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물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편향된 내용을 갖다가 방송해 드리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공익적 내용임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고,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개발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근데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린벨트 해제와 그린벨트 내의 행위 완화라고 그런 거를 두 개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린벨트라고 우리는 땅이 풀린 게 그린벨트 해제예요. 그린벨트 내에서 행동을 요만큼뿐이 못하는데 이만큼 하는 거, 그것도 해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우리 화면을 보면 나오죠. 땅이 풀린 것도 해제, 몸뚱이가 풀린 것도 해제. 그래서 몸뚱이라고 제가 표현을 저렇게 써놨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행동이 풀리는 것도 해제된 거로 봐야 돼요. 왜냐? 옛날에 행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 라고 그러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풀린 것도 해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땅이 풀린 것만 그린벨트 해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에 땅이 풀렸다는 건 도시지역이,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린벨트는 농촌 지역 혹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다? 도시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그린벨트는 어디만 있다? 도시 지역에만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린벨트 도시 지역은 용도가 몇 가지? 네 가지라고 했죠. 주상, 공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녹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녹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녹지는 또 세 가지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인데 그 유명한 자연 녹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벨트는 공장이 있어도 자연 녹지, 산이어도 자연 녹지, 밭이어도 자연 녹지, 내 집이 있어도 자연 녹지, 무조건 자연 녹지.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자연 녹지. 근데 자연 녹지가 어느 날 자연 녹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은 무조건 그린벨트 아니에요. 자연 녹지 중에 그린벨트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린벨트가 어느 날 자연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땅이 해제된 거예요. 땅이. 다시 한번 그린벨트 해제되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땅이 해제되는 거, 몸뚱이가 해제되는 거. 그 땅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몸뚱이가 해제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놔도 어디에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그냥 놔둬놓고 주로 거주자가 거기서 생활하는데 편리 오게끔 해라. 너 집 줘? 아, 나중에 상가 줘. 상가? 아, 빌딩 줘. 공장 줘. 뭐 해? 그게 지금 행위 완화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를 가시다가 보면은 땅이 풀린 데는 주로 공공이 아파트 들어서고, 여러분 요 전 방송에 나오는 호메실 지구 얘기했죠. 수원에 그 그린벨트 풀어서 지금 여기 아파트 지금 많아요. 의정부의 밀락지구 많이 들으셨죠? 그린벨트 푸른 거야. 제가 구리시 가면 산호지구 있죠. 그린벨트 해제한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디냐면 저기 그 미사지구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땅이 풀린 거야. 그럼 땅만 풀리냐? 아니야. 그전에는 비닐하우스 짓다가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었다든가 그것도 행위 제한 완화가 돼서 그린벨트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강의에 이해가 되십니다. 왜 그러냐? 현재까지 그린벨트를 제대로 그린벨트 방송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바로 그린벨트를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적었는데 제가 여기 책이 어딘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있네요. 이 책인데 그린벨트를 알면 돈 번다라는데 이 책이 자그마치 언제 만들어낸 책이냐라고 그러면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그건 20년 전에 만들어낸 책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쭉 그린벨트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대신 방송에서 그린벨트는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100명 중에 98명은 개발을 못해. 한두 명이 개발해. 한두 명이 개발하는데 대부분이 불법이야.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강의는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부로 얘기를, 이거 왜냐?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게 아닙니다. 방송은 못 해드려. 어떻게 불법하라고 국민한테 방송에서 지금 얘기를 해드립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라 이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어느 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양반 뭐 지역 분석도 잘하고 뭐 그린벨트 뭐 저것도 잘하고 뭐 그림선 그리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겪어봐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제대로 알면 보인다, 보여. 저 때도 그린벨트를 알면 이미 20년 전에도 책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풀리는 거, 땅이 풀리는 거, 행위가 완화되는 거, 이것도 몸뚱이가 풀리는 걸 구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린벨트에 투자할 때 비봉, 매송, 봉담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땅이 해제되는 거로 갈래? 아니면 몸뚱이 해제되는 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린벨트에서 개발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들은 얘기예요. 이거 저 오해하시지 마시고. 서너 번만 불법하면 평생 먹고 살게 생긴대. 근데 그게 뭐냐? 저는 알지만 얘기 못해요. 방송이니까는. 근데 그만큼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린벨트. 우선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구리로에서 남양주로 왜 한강으로 쭉 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딱 보다가 또 아니면 저 부천시나 또 뭐 이런데 그 광명시나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린벨트에 창고들 있죠. 창고 이렇게 해서 뭐 철판 뭐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무를 이렇게 지어놓은 것들 있죠. 혹시 그거 얼마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버섯 재배사. 콩나물. 아니 거기 가면 뭐 새콤이라고 붙어있고 깜깜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버섯 재배사하고 콩나물 재배사 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그거 허창게 보셨죠? 예를 들어서 한 200평 정도만 되는 그런 창고가 있다라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500, 600, 700이에요. 한 달에 여러분 임대료로 들어오는 게 5, 600이다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 누이 집 이 이름 아니죠. 여러분이 빌딩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건물에 세입자 몇 명이에요? 심심하면 화장실이 막혔다, 변기가 터졌다, 뭐가 했다, 뭐 해가지고 아주 이러다가 짜증이 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창 위에 지붕이 뚫어져 가지고 비가 샌다라 그러면 지 물건 때문에 자기가 막아놔요. 한 명이 편안하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해당됩니까? 뭐가 무슨 얘기냐면 그린벨트에서 창고 임대업을 하시는 빌딩 쳐다도 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한 2개 갖고 있으면 한 돈 1,000만 원 수입이 된다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시뻘게. 왜 시뻘건지는 아시죠? 바로 이게 그린벨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제 그 함부로 그걸 하냐? 하지 않아. 하면은 안 되세요. 하면 안 되시는데, 지금 그린벨트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위, 땅이 풀리는 거냐? 그건 행위 완화야.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지 않다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 한두 건만, 그러니까 서너 건만에 언젠가 뭐 구속됐습니다. 그거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처럼, 왜냐하면 너무 악질적이걸라. 요령을 아니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갖다 보시면서 보자 이거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렸다라고 그러는 건 뭐가 풀렸다라고 그러는 거냐. 우선 땅서부터 얘기하자 이거요. 다시 한번 몸뚱이가 풀리는 게 있고 땅이 풀리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땅이 풀리는 건 제일 첫 번째 국가에서 대감님이 해먹는 거예요. 국책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국책사업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다음에 해제해서 사업을 충족하는 거, 만족시키는 게 그게 국책사업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현안. 국가가 지금 해먹었어. 국가 해먹고 나면 그 밑에 넣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해먹었네. 그럼 나도 해먹어야지. 그게 지역현안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현안 사업에서 봐보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가면은 고양시 앞에는 저기 그 행주산성 앞쪽에 파주문산 고속도로 출발 지점에 거기다 뭐 자동차 무슨 뭐 관련돼 있는 뭐를 하겠다라고. 그게 어디냐? 땅이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고양시에서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 김포로 가면은 영상과학단지라고 드러나 보셨죠? 그것도 그냥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우리 김포에도요 이런 것 좀 해먹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구리시 좀 볼까요? 구리시에 가면은 그 유명한 토평동 앞쪽에 구리월드 디자인 시티 있죠. 그것도 구리시에서 해먹겠대요. 물론 이제 허냐 뭐 터냐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게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더더욱 가관인 거 어디에 한번 가요? 남양주에 가서 보면은 혹시 여러분 남양주에 양정역세권 개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그것이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각 지자체별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것이 지역 현안. 그게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어디나 지자체 가면은 마을이야, 마을. 동네. 우리 동네가 좀 커요. 그럼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우리도 맨날 어떻게 스레트 지붕에서만 어떻게 사냐. 우리도 현대식으로 가 있는 연립, 다세대, 아파트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대규모 동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야 그린벨트 옛날에 하다가 보니까 집이 관통됐어. 동네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뭐냐면은 경계선을 잘못 그려놨다. 이 잘못 그려놓은 경계선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이걸 다시 조정을 해줘 있다. 지금 얘기한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땅에서 그린벨트가 풀린 다음은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용 표저 용어가 아닌데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 해먹는 거. 두 번째 그거 이제 국책사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먹는 거. 이게 지역 현안 사업. 그 다음에 동네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다음에 있어서 개발을 했다. 이게 집단 취락지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합리하게 경계선이 돼 있는데 제대로 조정을 해서 이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풀린다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네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인데, 자, 그린벨트 한번 좀 봐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토지에 이제 본적지가 이제 그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97개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현주소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거기 빨간 본적지 옆에 화살표 그 사이에 여러분들 박스 바로 오른쪽에 도시지역 자연 녹지 그래가지고 좀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무조건 그린벨트는 어느 지역에 있다? 도시지역에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뭐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는 전부 그린벨트다?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아니에요.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에 있으면서 구역제로 그 유명한 그 밑에 봐보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있으면 그린벨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청자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데, 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도시지역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안 써져 있는 데 있어. 근데 자연녹지 지역은 반드시 나와. 자연녹지 지역, 이건 자연녹지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왜냐? 국토계획법에서는 거기까지만 규정하고.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97개, 그 밑에 있는 현주소라고 그러는 데 가서 뭐라고 나오냐? 개발 제한 구역, 그래가지고 나와 있으면, 이게 그린벨트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그래 놓고 개발 제한 구역이 없어요. 그건 그린벨트 아니에요. 알으셨어요? 그린벨트는 반드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명기하셔라. 그래서 일대 97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은 여기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이제 관련돼 있는데, 자 봐보세요.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써 있죠. 이게 그린벨트예요. 다시 한번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이건 그린벨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린벨트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죠.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어제도 그린벨트, 오늘도 그린벨트, 내일도 보다 그린벨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 여러분이 땅을 해제할 거냐? 몸뚱아리를 해제받을 거냐? 이거를 하려니까 이건 그냥 가도 돼. 난 몸뚱아리만 해제되면 돼.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거예요. 덕양구인데, 자 이거 봐보세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덕양구에 있는 저 땅이 어떻게 그린벨트라고 그리냐? 우선은 제일 먼저 그린벨트에 있었다 해제돼서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저밀도, 지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저밀도로 가게끔 돼 있어요. 용적률 150%이네. 그 다음에 너 혼자 개발하지 마. 블록별로 같이 해라.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가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그린벨트에서 덕양구에 있었던 저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서 풀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고양시 원흥동에 가면은 원흥 보금자리 주택 있죠? 이걸 지금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안 그리죠? 공공택지지구라고 그러죠. 공공택지지구에 있는 땅이야. 그게 옛날에 그린벨트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린벨트가 아니야.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봐 보면은, 발급받아 보면 저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저건 완전히 그린벨트에다가 완전히 탈퇴한 거예요. 다른 데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한번 보시다. 요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은 녹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데
제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면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갖다. 왜 그러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가라고 그래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예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 원흥지구 옆에 삼성지구 있죠? 1000명 이상 또는 주택이 300호 이상, 주택이 집이 300호 또는 주민이 3000명 이상 거주되는 지역은 이건 대규모 마을이다. 거기다가 일종 저밀도로 지어 지구 단위로 해서 옆에 오고 묶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게 뭐냐? 불평등하다 이거야. 집이 그냥 한 2, 30채 있었던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까 같은 저 같은 대규모 마을은 상업에 대한 기능이 없어. 그 상업을 집어넣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도시형 도시형 공장이다라고 우리는 아파트형 공장이다라고 이것도 첨단 산업단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넣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잘하세요.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면은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맷집이 있는 데는 가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해제를 시켜주면서 대규모 마을이 있었던 데는 그동안에 암암리에 어쨌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구멍가게도 있었고 편의점도 있었고 모두 세탁소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일종으로 저밀도로 가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는 바로 뭐를 하느냐? 지금 얘기한 상업용 시설과 함께 첨단 산업단지인 일터도 만들어놔라. 이것이 그린벨트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 지역에 가서서 비봉, 매송, 봉담 지역에 가셔서도 이 내용을 갖다 놓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린벨트가 가다가 막혔다가 남양이라는 데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호매실에서 천천에서 이제는 뭐냐면 비봉, 봉담을 해서 직선도로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축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린벨트 1편단지 한 곳에만 있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 요거가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편단지 한 곳이에요. 고향은 어디냐? 도시지역이라고 그랬죠? 무슨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향을 그냥 두고 그냥 그린벨트를 그냥 놔두고 소규모 조그만 동네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소규모 집단 취락지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집단 취락지구라고 얘기하고 고향이 변했어요. 고향이 변했다는 건 도시지역으로 간 거야. 아까 얘기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때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간 경우가 있다 이러니까 이것도 최고죠. 삼성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어느 날 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뭐 평당 뭐 5천, 7천까지 올랐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3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